여기가 B 플러스 유형의 가장 첫 번째 모델이야. 쌤이 개념 설명을 잠깐 한 번만 해볼게. 문제를 보면 왼쪽에가 전체 기체의 부피를 줬다. 오리야. 오른쪽 X축 그래프에는 넣어준 B에 부피를 준 게 아니라 질량을 줬다. 질량을. 이렇게 주면 이거는 문제를 가서 봤더니 맨 처음에 A 4g이 들어있어. A는 고정이야. 그리고 거기다 B를 조금씩 넣을 거야. 그러면 Y절편은 아직 B를 넣기 전이기 때문에 순수한 A의 양이 되는 거다. 그렇지? 그리고 화학 반응이 점점 일어나가지고 질량 B를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이 점이 꺾인 점이 된다. 그럼 꺾인 점이 선생님이 평소에 부르는 B도 다 소진되고 A도 다 소진된 점이야. 그래서 완전 소중한 점, 완전 소진점으로 해서 선생님이 완소점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러면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였단 말이야. 그러면 요 점을 맨 처음 왼쪽을 Y절편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꺾인 점을 쌤이 완소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리고 꺾인 점 이후의 값을 하나를 줄 거야. 하나를 이후점이라고 해서 쌤이 후점 이렇게 부를 거야. 그럼 요 색을 따가지고 쌤이 Y 완 후다. 머릿속에 기억해놔라. 문제 풀 때 Y 완 후에서 값을 하나 찾으러 가는 거야. 저기 나중에 중화 반응이 가면 기말고사 때는 가운데를 중화점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Y 중후 이렇게도 부를 거야. 그러면 Y절편에는 처음 주어진 A의 양이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완소점에는 A도 다 소진되고 B도 다 소진됐으니까 완소점에는 순수하게 C 기체만 있는 거야. A 더하기 B는 C로 갔으니까. 이해되냐? 여기는 생성물만 존재한다. 그리고 이 후점은 이제 더 이상은 반응을 하지 않아. 그러면 원래 생성물에다가 그 다음에 추가해준 B의 양이 이렇게 세 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럼 요걸 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풀 거야. 그러면 이렇게 반응식을 세우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A 대 B 대 C로 반응할 건데 지금 그냥 있잖아. 부피를 A가 4g이 들어있는데 Y절편에서 Y절편부터 쓰면 Y절편은 A가 4g이 들어있는데 부피를 가서 봤더니 2분의 1V라고 줬어. 2분의 1V에서 V는 어차피 비례상수니까 보기를 가서 보면 2V리터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어차피 비례상수니까 V를 1로 넣을 거야. 그러면 4g이고 V를 부피 L인데 부피 B가 몰수 B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2분의 1몰 이렇게 놓을 거야. Y절편 이렇게 놓을 거고, 그럼 주어진 A의 양은 2분의 1몰이 주어져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B는 몇 g이 몇 몰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7g이 들어간 곳이 완소점이 됐어. 그러면 여기를 완소점에서는 B가 7g이 소모가 됐고, 그 다음에 생성된 생C가 이렇게 저기 생성물만 있을 거니까 그럼 저기가 1몰이 생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저게를 얘를 가져다가 그대로 반응비에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A 대 B 대 C로 반응할 텐데 완소점 기준으로 봤을 때 A는 2분의 1몰이 반응했고 땡땡, 그리고 B는 질량을 바로 일단 쓸 거야. 7g 반응을 했고 땡땡, 그리고 완소점에 갔더니 C가 V리터가 있었고 그래서 1몰이 생겼고 이렇게 여기까지 쓰는 게 기본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금 2대 7g 1몰이니까 B만 몇 몰이 7g 몇 몰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B 거를 어떻게 구하냐면 7g을 넣어주고 나서 10.5g이 될 때까지 7g부터는 반응이 일어나질 않아. 이미 A가 다 소진되고 났고 그 다음 B 집어넣어서 딱 완소점이니까 A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A가 하나도 없는데 B를 집어넣어봤자 반응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늘어난 B의 질량이 있다.
B의 질량을 쌤이 변화량을 쌤이 델타 그램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러면 딱 이만큼이야. 그러면 부피라는 건 넣어준 B의 질량만큼 그 B가 몇 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만큼 몰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완소점에 늘어난 이 양은 딱 있잖아. B 거에 델타 V가 된다. 그러니까 딱 B를 집어넣는 그램 수만큼 B의 부피만큼 전체적으로 부피가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기호를 잘 기억해놔라. 쌤이 어떻게 썼냐면 델타 G는 델타 V라고 이렇게 썼다. 그래프에다가 저렇게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 7g을 집어넣어줬는데 B가 늘어난 양이 2분의 3V에서 V를 빼니까 2분의 3V에서 V를 빼니까 2분의 1몰이네. 그러면 7g은 2분의 1몰 이렇게 쓰는 거다. 틀렸다. 쌤 7g이 아니지. 지금 10.5니까 3.5g. 3.5g은 2분의 1몰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러면 7g은 2몰이 되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2분의 1 대 2 대 잠깐만요. 7g 1몰이지. 7g 1몰이 되는 거다. 그래서 2분의 1 대 1 대 1이 되는 거니까 이걸 정수비로 같이 바꿔주면 1 대 2 대 2의 비율로 성립이 되는 거다. 요거는 문제 풀이하는 패턴이 딱딱딱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으니까 머릿속에 y1 후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뭐라고? 저는? y. 형규 뭐라고? y1 후. 기억해야 된다. y1 후, y1 후. 그래서 문제를 딱 보자마자 y1 후 이렇게 해서 문제 풀이가 시작이 될 거야. 그럼 다 구했어. 왜냐하면 우리는 몇 몰이 몇 그램, 몇 몰이 몇 그램, 몇 몰이 몇 그램 이렇게 정리하면 다 끝나는 거거든. 근데 A는 이렇게 구했고 C는 이렇게 구했고 B는 이렇게 다 구해져 있다. 그러면 다 끝났다. 그러면 이게 정수위로 바꿨으니까 A가 보기로 가볼게. A는 B는 2고 A는 1이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분자량 형기의 분자량 5글자로 1몰이 질량. 1몰이 질량 B를 따지면은 A는 정리 써볼게. A는 1몰은 양변에 2를 곱해주면 되니까 8g. B는 1몰이 7g. C는 그대로 1몰이니까 아차 C의 질량은 어떻게 구할까? 잠깐만 C의 질량 나오질 않았는데 여기는 C의 질량은 써놓은 게 몰반이니까 질반을 완성시켜주고 가서 그대로 써주면 된다. 1대 2대 2니까 A가 1몰이 8g 8. 다음 B가 1몰이 7g인데 2몰이 있으니까 14g. 그래서 C는 22g. 그럼 C는 2몰이 22g이 되는 거야. 그럼 1몰은 11g이 된다. 이렇게 몰반 질반으로 완성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분자량 B가 8대 7대 11. 이렇게 8대 7대 11이 8대 7대 11이다. 맞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화학 반응식 한 번만 더 디귿은 한 번 더 써보라는 거야. 넣어준 B의 질량이 14g일 때 반응의 실린 속의 전체 기체 부피는 화학 반응식 한번 쓰러 가자. 자, 반응비를 1대 2대 2로 쓰고 나서 문제에서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몰반을 써도 되고 질반을 써도 되는데 부피를 물어봤으니까 몰반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할 거야. 그러면 애초에 A는 지금 2분의 4g이니까 2분의 1몰이 있었어. 주몰이 A는 2분의 1몰, B는 14g이니까 2몰. 써놓고 나서 화학반응 한번 시켜보라고. 화학반응 한번 시켜봐. 자, 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재밌을게. 1대 2로 가능하니까.
답을 맞는가 확인해보고. 맞았냐? 쓰고 있는 중이야? 맞았냐? 쓰는 거 혹시 이해됐냐? 근데 이제 저거는 사실 문제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여기는 이미 반응이 그래프로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가볍게 저렇게 써서 푸는 것도 괜찮다. 근데 익숙해지면 직관적으로도 푸는 거야. 잠깐만, 7g을 집어넣었을 때 완소점이 도달해가지고 부피가 지금 딱 V가 딱 됐어. 근데 여기서 14g을 넣어줬다는 건 여기서 7g을 추가로 더 넣어줬다는 거야. 그러면 애초에 지금 V라는 1몰이라는, 우리가 1몰 놨는데 V를 부피가 있었는데 B 7g 넣어줬어? 어차피 B 반응하지 않아. 그치? 그럼 B 7g 넣어주는 게 B 7g이 그대로 B한테는 1몰이 되는 거야. 이렇게 화학 반응식 여기다가 쏘는 거하고 똑같아. 그래서 1몰이 원래 완소점이 있었는데 B 1몰 집어넣어줬어? 화학 반응 안 하겠지. 그럼 합쳐서 2몰 이렇게 해도 충분하다. 괜찮냐? 이 정석이다, 정석이. 이렇게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는 나올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한다. 요게 가장 기본이다. Y축으로는 전체 기체 O를 주고 X축은 질량을 주고, 변형 문제를 쌤이 그 뒤에 가서 한번 복습 삼아서 한번 풀어본다. 넘어가도 괜찮겠냐? 오케이, 가보자. 그 다음 문제다. 꺾인 점이 있으면 뭔가가, 그 중에서 뭔가 화학 반응이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자, 봐보자. 세 글자 다 보자마자 Y, 완, 후라고 발성 돌리고. 쌤이 지금은 정석으로 푸는 과정이니까 Y, 완, 후에서 차근차근 구하는데 실제로 완소점부터 구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하다. 근데 눈으로도 잘 보인다. 자, 제가 여기는 생성물이 두 개다, 두 개. 어디 보자. O2를 A가 있는 곳에다가 A 150g이 있는 곳에다가 O2를 넣고 반응시켰을 때 넣어준 O2의 몰수에 따른 Y1 후 Y점 완소점, 이 후점인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그냥 쌤이 간단하게 여기를 후점 이렇게 해서 Y 완 후 이렇게 해서 그냥 구해볼게. 한번 해볼게. 자, 살짝 조금씩 이용하는 거야. A 대 3 대 1 대 스몰 b가 된다. 그런데 순서를 y1인데 저게 y절편이 상대값이란 말이야. 실제값이 아니야. 실제값이 아니어가지고 y1호를 계산할 때 살짝 순서를 바꿔서 계산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 근데 저기를 넣어준 O2의 몰수가 여기가 이렇게 되겠지. 델타. 근데 Y축이, X축이 몰수야, 몰수. 델타 몰수야. 그러면 여기 변화량도 부피비긴 한데 여기도 부피비를 그냥 몰수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 잠깐만, 여기서 있잖아. 이렇게 O2가 2몰이 증가하면 부피의 증가량이, 여기도 이렇게 증가량이 가서 봤더니 1V가 증가를 했다. 원래는 쌤이 델타 G는 델타 V였었는데 여기는 질량을 주는 게 아니라 몰수를 줬기 때문에 델타 몰수는 델타 V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그래서 봤더니 O2는 2몰이 1V가 되네. 그러면 1V가 2몰이라는 걸 여기서 저거를 먼저 해가지고 찾은 게, 저거 나중에 찾아도 되는데 저렇게 먼저 찾는 게 더 편하겠다. 그러면 상대값은 Y는 Y절편의 값들을 실제값으로 매겨주자. 그러면 OV는 10몰, 8몰, 6몰, 4몰, 2몰 이렇게 쓸 수가 있다. 2몰 쓸 수가 있고 완소점 여기는 6몰.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러면 문제 다 풀었네. 3 문제를 풀어보러 가자. 맨 처음에 y절편에 A가 주어진 양이 A가 152g인데 A는 152g인데 y절편에 가서 봤더니 y와 후 중에서 y 하는 거야? 2몰이야 2몰. 얘는 2몰이네. 그럼 애초에 A는 주몰 보면은 2몰이 있었고 땡땡. 그 다음에 넣어준 O2의 몰수는 완소점으로 간다. Y1 후에서 지금 완소점으로 가서 넣어준 O2의 몰수는 6몰이야. 6몰을 넣어줬어. 6몰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때가 완소점이야. 그러면 6몰을 넣어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대1이라는 숫자비로 맞춰주니까 여기는 2몰이 되는 거고 생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Y1 후 완소점에서 자, Y1 후다. 완소점에서는 넣어준 B하고 생C를 두 개를 찾는 거지. 넣어준 이쪽 값하고 생성된 C를 찾는 거지. 그래서 넣어준 거 둘이 합쳐가지고 생성물이 합쳐지는 게 얘랑 얘랑 두 개가 생성물인데 생성물 둘이 합쳐서 6몰이 되는 거야. 여기 6몰이 되는 거야. 그래서 6몰이기 때문에 나머지 채워주면은 여기가 4몰이 되는 거다. 있잖아, 처음 보니까 저기 좀 낯설고 애매한데 시간을 갖고 천천히 퍼즐을 맞추듯이 풀어가주면 풀어진다. 다만 화학이나 물리를 풀 때는 반드시 머릿속에 생각을 담고 있으면 안 되고 표기를 해야 돼. 표기를. 그러면 보인다. 그래서 저렇게 정리가 돼서 화학 반응을 개수비를 맞춰보면은 2대 6대 2대 4니까 맞춰주면은 1대 3대 1대 2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A는 1이 되고 스몰 b는 2가 되고 저렇게 해서 정리가 된다. 자, 그 다음에 B, A, B, C 저거 기호로만 줬잖아. 저기 산소하고 이산화탄소만 실제식으로 주고 A하고 B는 기호로만 줬다. 문제에 가서 봤더니 분자량 물어봤어. 분자량. 그치, 일몰이 질량. 앞으로 쌤이 100번 추가할 거야. 외우라고. 일몰이 질량. 그럼 질량을 구해야 되니까 지금 몰반을 구했으니까 질반을 구해주면 된다. 질반을 구하러 가자. 일단은 얘가 지금 실험값들 그대로 쓸 거야. 그대로 갖다 쓰면은 A는 1몰에 152g이야. 아니 2몰에 152g이야. 그럼 그대로 152g 더하기 그냥 귀찮으니까 위로 쓸까? 여기를 쓸 때 있잖아. 질반을 사용할 때는 이게 다 실제 값이기 때문에 뭐 요걸 써도 되고 1대 3대 1대 1을 써도 되고 실제 실험에 작용한 2대 6대 2대 4를 써도 된다. 일단 밑에 걸 한번 써볼게. 이게 더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익숙해지면 몰반 반응비를 사용하는데 그 다음에 6몰이고 산소는 1몰당 O2 1몰에 몇 그램? 형규야 1몰에 몇 그램 O2 지원은 몇 그램? 찍어. 저거 정말 잘하니? O2 8번 질량수 한 개당 16 O2니까 곱하기 2야. 얼마? 32다. O2가 그렇게 실수가 많다. 그래서 무조건 O2 외우라고 하는 거야. 1몰에 32 그 다음에 더하기가 아니지는 CO2는 있잖아. 이산화탄소도 많이 마시면 죽어. 1몰의 질량은 44. 그렇지. 근데 지금 2몰이 생겼으니까 2몰 곱하기 44 더하기 지금 B 기체는 1몰당 몇 그램인지 몰라. 근데 일단 아무튼 지금 반응한 게 4몰이 반응했고 1몰의 질량을 X라고 놓으면 이렇게 놓으면 풀리겠다.
저거는 그냥 계산을 하면 더하기 빼기 계산하면 4x는 256이 나온다. 그래서 4, 6, 24, 4, 46. 그러면 지금 B를 1몰을 Xg이라고 놨었기 때문에 얘는 64g이 이렇게 된다. 괜찮냐? 세 글자가 제일 중요해. 일단 첫 번째 y1 뭐라고? y1. 그러면 도대체 y1 가지고 뭘 찾으러 가? 이렇게 물어볼 때는 자, 이 선생님 정리를 해볼게. 실제 문제 풀 때 선생님 설명용으로 썼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알았어. y1 후 또는 y1 후 이렇게 놓고 나서 실제 문제 풀 때 있잖아. 가장 편하게 시작할 점이 기본적으로는 여기를 미리 계산해 놓고 가면 훨씬 더 편하다. 요쌤이 델타 원래 지었던 여기는 몰 쓰니까 델타 몰 여기는 델타 V 그래서 델타 몰은 델타 V니까 여기를 본 다음에 여기 2몰 여기는 1V 그래서 2몰은 1V B 이렇게 찾아가지고 Y1 후점 먼저 계산했어. 그 다음에 완소점에서 있잖아. 쌤이 저렇게 찍어도 잠깐만 Y1 후 잠깐만 알았어. 완소점이야. 뭐 구해야 돼 완소점에서? 완소점에서 들어간 B의 질량이랑 완소점에서 생성된 C의 질량이랑 완소점에서 이렇게 두 개를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값을 딱 봤어. 그러면 Y절편을 구하고 여기가 완소점이야. 그럼 여기가 생성물이 되고 여기는 또 반응물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패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됩니다. 이 패턴을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자, 간단, 장.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옛날 문제긴 한데 학교 시험에 그렇게 잘 나온다. 학교 선생님이 요거 문제 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왜냐면 이건 공부하는 학생들은 맞추고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못 맞추고 실제로 그래. 문제 풀이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이번에는 선생님이 완소점 그래프에서 저렇게 일직선으로 가는 그래프 유형이 있었다. 저기를 A 더하기 B는 뭐 C, A 더하기 뭐 A는 C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이거는 기억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을 거야 실제로. PF5를 이용하고 좀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화학 반응식을 딱 본다. 보자마자 야, 얘는 혹시 있잖아? 얘는 혹시 PF5 유형이야? 아니면은 B 플러스 유형이냐? 둘 중에 어떤 거냐? 형계 뭐냐? B 플러스. B 플러스라는 건 A 양이 딱 고정돼 있을 때, 그렇지? 머릿속에 생각해. 딱 A 양은 이렇게 실린더가 고정돼 있는데 B를 조금 집어넣었을 때, B 플러스 올 유형은 이렇게 실린더 두 개 꼭지 연결했을 때 꼭지를 딱 탔을 때. 그림이 너무 적네. 그래서 문제를 보자마자 B 플러스 유형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저 그래프가 저 꺾인 점이 여기가 완소점이란 말이야. 꺾인 점이 완소점인데 그래프가 저렇게 있잖아. 일정하다는 건 저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계수에 뭔가 수식이 성립이 되는 거야. 그러면 C의 빙의를 할 거야. C에 자, A라는 기체가 자, 이렇게 있어. 안에 미리 딱 들어있어. B를 조금씩 넣어줄 거야. 그러면 C 입장에 생각해봐봐. 부피가 안 변하려면 B는 어차피 들어가자마자 사라져. 전체 실린더 기체 완소점 될 때까지 기체의 영향을 못 미쳐. 전체 기체 부피의 양에. 근데 A는 화학 반응은 사라져버리면 A랑 B랑 동시에 같이 손잡고 사라져버릴 거야. 그럼 부피가 줄어. 그럼 C가 생성물에 빙의를 해. 얼마만큼의 양을 생성해줘야 원래 있던 여기 부피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까? C 입장에서. 용기야, 얼마만큼?
사라진 누구의 양만큼? A의 양만큼. 이 됐냐? B는 어차피 들어가야 상관없어. 쌤이 지금 어제도 강조하고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는데 이게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엔 다 외우려고 노력을 하거든. 근데 외워지질 않아. 나서 헷갈려가지고. 그러면 C가 A만큼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화학 방식이 설명용 쌤 쓰면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 그러면 얘 사라진 만큼 얘를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 A하고 C하고 반응 계수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익숙해지면 C가 사라진 이만큼 만들어줬네. 그러니까 부피가 일정하겠구만. A하고 C하고는 똑같은 계수야. 그래서 A는 C라고 있잖아. 보자마자 딱 판단하고 가주면 진짜 좋아. 익숙해질 때까지. 근데 이제 요거 하나는 이렇게 해놓고 저 뒤에 이제 다른 걸 추가로 배우면 좀 헷갈릴 때가 온다. 그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 있잖아. 그냥 정해졌어. 그러면 A 대 B 대 A라는 거 되는 거고. 실제로 저렇게 쓰면 싹 A로 나눠 1대 A분의 B 대 1 다시 1대 1을 B 다시 1을 이렇게 써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근데 쌤이 그냥 정석으로 한번 풀어볼게. 정석으로 이렇게 있다가 자 똑같아. 여기도 지금 B 플러스 U형이다. 그러면 B 플러스 U형 찾으러 간다. 뭘로 시작해? 세 글자? Y? Y 환우 시작하면 Y절편, 완소점, 이 후점 이렇게 찾을 거야. 후점 정보는 안 주긴 했는데 이미 개수를 하나 알아버렸기 때문에 자, 해보자. 그러면 자, Y절편 경계 Y절편이 뭘 의미를 해? A겠지. 그 다음에 완소점에서 W는 넣어준 B의 질량이야. 그러면 바로 이렇게 쓰는 거야. 알았어. 전체 기체 부피가 3L이거든. 근데 지금 기체 1몰의 부피가 30리터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0.1g이겠다. 근데 쌤이 이럴 때는 그냥 0.1몰이겠다. 그냥 쌤이 리터로 바로 한번 써볼게. 자, Y절편 3L 라고 그냥 쓸 거야. L 달고 다니면 3리터. 자, 완소점에서 두 가지 구한다 그랬지. 완소점 기억나냐? 맨 처음에 Y절편 구하고 그 다음에 완소점이야. 그러면 X값, Y값. X값은 넣어준 B의 질량 Wg. 그리고 Y값은 생성물의 양. 이렇게. 이 됐냐? 근데 있잖아. 보기를 가서 봤더니 W는 전부 다 상대값으로 비례상수로 전부 다 있잖아. 달고 다닌다. 문제를 쉽게 풀려면 그냥 Wg을 1W1 놓고 1g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선생님 만약에 소수령 나오면 어떻게 되고 옆에다가 W는 1g이라고 두면 이렇게 써도 괜찮아. 근데 학교 선생님이 꼭 이렇게 안 내고 야 W를 이용해서 쓰시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그럼 W 달고 쓰는데 그렇게 해서 혹시 안 풀리면 W 1g 놓고 나서 문제 풀고 나서 나중에 W 갖다가 다시 집어넣어주면 돼.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다. 그래서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어디 여기서 나머지 이제 하나 조건이 후점이 있어가지고 여기를 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구해야 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저기 조건을 주지를 않았어. 저기 조건을 주지 않고 대신에 이거 조건을 줬어. 그리고 실험을 한번 해봐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지금 저 화학 반응식이 몰반하고 질반이 두 개가 섞여져 있는 거야. 이거 그대로 갖다 쓸 거야. 3리터 대 1g 대 3리터 이렇게 다 쓸 거야. 자, 이렇게 놓고 나서 자, 가보자. 실험 2를 해보자. 이번에는 있잖아. 저기는 2Wg의 B가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그
그냥 A 2리터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고 있잖아. 이거는 지금 PF5 유형이에요. A랑 B랑 기체 양을 딱딱 정해져 놓고 문제를 푸는 문제야. 그냥 화학방에 써서 풀면 돼. 쌤 이전에 사실 설명 안 하고 왔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미리 값들이 정해져 있으면 B의 볼 유형이야. 그대로 갖다 써보자. 자, A 대 B 대 A가 있을 거고, 자, EWg을 줬다. 2g이라고 쓸 거야. 주질과 주몰은 컴마로 구분할 거고, A는 2리터가 들어있다. 화학방에 쓸 수 있으면 써도 된다. 각자 풀어도 되고 선생님이 풀기도 할 거야. 위에서 봤더니 3리터 대 1g으로 아무튼 단위는 다르지만 3대 1로 반응을 해. 근데 얘는 A는 양이 줄었고 B는 양이 늘었다. 야. 그러면 누가 한계 반응물인지를 찾는 거지. 한계 반응물이 얘네. 그래서 얘가 한계 반응물이야. 땡땡. 이렇게 찾을 거야. A 기준을 썼으면 A로 싹 3으로 싹 나눠주면은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야. 근데 2리터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고, 이렇게 가서 한계 반응물이었고 소진됐고 3분의 4g 3분의 4g 2리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다. 이렇게 값을 찾아놓고 그리고 나서 주어진 여기 조건을 갖다가 대입을 한번 해보면 반응을 완결을 시켰을 때 C의 몰수 1리터, 그 다음에 여기가 C고 전체 기체는 올이야. 올은 남 더하기 생이다. 이렇게. 그러면 저기 가지고 맞춰보자. 문제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2리터를 지금 문제에서 몰수로 계산했으니까 몰수로 바꿔줄게. 지금 문제 조건에서 1몰의 부피는 30리터라고 줬어. 그래서 1몰은 30리터야. 근데 지금 생성된 생C가 2리터니까 그래서 2리터는 양변을 넣어주니까 15분의 1몰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또 모르겠어. 너는 X몰이라고 둘 거고 얘는 15분의 1몰이 될 거고, 그래서 전체 기체 몰수는 몰은 남생, 그 다음에 생C의 몰수는 몰은 X몰 더하기 15분의 1몰에 15분의 1은 2분의 1 이렇게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x를 계산을 안 해놨네. 괜찮은데 dx 플러스 15분의 1은 15분의 2, 그럼 x는 15분의 1몰 이렇게 되네. 그러면 15분의 1몰 따라서 3분의 4g은 15분의 1몰 이렇게 돼서 정리를 하면 1몰은 20g 되겠다. 3분의 4g 15분의 1몰이니까 정리하면 1몰은 양분의 15를 곱해주면 되니까 20g 이렇게 해서 B가 정리가 되겠다. 수식 계산이 엄청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 계산해 놓은 것들은 그냥 단순 계산이야. 단순 계산이고 여기 계산해 놓은 것들은 단순 계산이야.
단순 계산이야. 실제로 계산하는 건 여기가 전부예요. 여기가. 실제로 쌤이 그래서 뭐라고 쌤이 필기노트 같은 데 다 써져 있는데 강의 노트 써져 있긴 한데 쌤이 뭐라고 하냐면 시험 문제를 풀 때 시험 문제 여백이 있잖아. 그럼 여백이 있으면 여백을 체계적으로 쓰지 않으면 저거 여기 여백인다 여기다 계산했다가 실제 문제 이거 풀었어. 이 계산을 막 옆에다 다시 쓰고 여기다 쓰고 이렇게 막 계산하잖아. 나중에 뒤죽박죽 돼가지고 절대 못 찾는다. 그러면 실제 문제 풀이는 메인식이 있는 거야. 지금 쓰고 있는 요 메인식이 있고 요 메인식을 그대로 놔두고 만약에 짜질구리한 계산을 좀 해야 돼. 뭐 이런 걸 계산해야 되고 이런 걸 계산해야 되고 이런 계산해야 돼. 그러면 진짜 메인식 근처에다 쓰면 안 돼. 좀 떨어져서 딴 데 여기다 막 쓰고 메인식에다는 내가 고한 값들만 정리해서 갖다가 정리해 쓰는 거야. 문제가 조금 난이도 올라가면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고 나중에 알게 된다. 스스로 느끼게 된다. 실제 시험지에서 여백이 진짜 부족하다. 화학 같은 경우는. 쌤이 있잖아. 고등학교 3학년 1등급 아이들 수업이 딱 들어가면 보통 유전이나 뭐 생명과학 막 들어가잖아. 항상 첫 번째 질문이 학생이 쌤한테 하는 질문이 뭐냐면 쌤이 명진여고 전교 1등짜리도 가르쳐봤거든. 그 학생 수업할 때 아직도 기억이 나. 첫 번째 질문이 쌤, 이 문제를 풀 때 바로 여기 이 문제 여백에다 풀어요? 아니면 따로 시험지 전체 빈종이 갖다 놓고 거기다 그려놓고 풀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결정해요? 이렇게 항상 물어봐. 그게 화학이랑 생명과학이 워낙 풀이량이 좀 많아서 그렇다. 그래서 문제 난이도가 안 높을 것 같으면 시험지 여백도 풀고 판단이 안 서면 그냥 시험지 첫 페이지에 뒷면 보면 여백 같은 거 많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 아니면은 아무튼 여백 어디 빈종이 있으면 거기를 찾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하다. 잠깐만요. 뭐 글자가 작거나 화질 떨어지진 않냐? 장비를 좀 바꿨는데 화질 좋은 걸로 좀 바꿨는데 그대로네. 요게 지금 뭘 기억할 거냐면 B 플러스 유형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다. 여기는 무조건 A는 C다. 요걸 기억을 해놓는다. 그래서 지금 B 플러스 유형에서 A, C는 일정해. 봐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안 풀 거야. 문제는 안 풀 건데 여기는 쌤이 복습용으로 쌤이 저 기출픽이라는 문제에서 유형을 살짝 조금만 뭐 바꾼 것도 아니고 그대로 돼 있는 거 가져왔다. 복습용이다. 똑같다. 화학 방식을 구하고 저기 X라고 물질이 줘 있으니까 저기가 X를 나중에 A 대 C 개수만 구하면 이거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구해주면 되는데 이 문제도 봐봐. 똑같아. 일정하지 지금 부피 변화는. 그럼 뭐가 똑같아? 그렇지. 부피 변화가 안 변해서 빙의를 해서 생성물 AB3가 X도 얼마나 줄었어? 내가 그만큼 만들어줄게.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주면 돼. 여기는 넘어갈 거다. 그리고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이거 기출픽인데 난이도가 하, 중, 상에서 중으로 되어 있거든. 어렵다. 근데 처음 풀면은 문제 패턴을 화학은 문제 유형을 다 암기하고 유형을 딱 보자마자 판단해서 갈 거거든. 자, 문제를 저렇게 주는 경우가 있다. 플러스 양을 여기도 한번 풀어볼게. 비프레스 유형을 한번 할 때 딱봉을 뽑으면 되게 좋다. 킬러 문제만 제외하고 한번 풀어볼게. 가자. 요 앞에 문제랑 똑같은데 주어진 자료만 좀 독특해졌거든. 잠깐만 문제 읽어보면 A 7g 들은 실린더에다가 B의 질량을 달리하면 있잖아. 문제 유형이 뭐냐? B 플러스냐 BF 홀이냐? B 플러스. 쌤이 자꾸 강조하는 건
쌤이도 발음하기 불편하고 귀찮거든. BF-올이냐 BF-올이냐 B 플러스냐 이렇게 쌤이 쓰는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외우려고 노력을 한다. B 플러스 유형이야. 왜냐면 A가 일정하니까. 그래 알았어. 그런데 여기는 B 플러스 B를 집어넣는데 Y절편의 값이 생C네 생C. 아무튼 그래도 완소점이다. 완소점이 생C값 주세요. 완소점에가 주어졌어. 그러면 A도 주어진 양이 질량이고 B도 질량으로 집어넣고 완소점의 생C도 이거 있잖아. 완소점에 질반을 맞춰놓고 가도 되겠다. 값보짜인 자 1대 B 대 C 몰반이긴 하지만 완소점 가져 쓸 거야. 일단 Y절편이 아닌데 주어진 A의 질량이 주어진 A는 7g이 주어져 있다. 그리고 완소점에서 들어간 B의 질량이 Wg이다. 그 다음에 완소점에서 생성물 C가 나왔어. 완소점이면 X축값, Y축값 써가지고 1.5 W 얼마냐? W 얼마야? 1.5 이렇게 될 거니까 W 1.5 그러면 1.5g 질량이 다니니까 그리고 여기는 9점을 Y절편은 따로 그냥 A를 줬고 9점을 독특하게 줬다. 그치? 여기가 지금 완소점이야. 그러면 완소점에서 전체 기체의 부피가 12L고 여기가 Y절편이네. B의 질량이 없는 곳이 Y절편, 여기가 완소점 9점 데이터로 준 거야. 저기를 값을. 잠깐만. 그럼 완소점에서 부터 저기를 부피비로 갖다가 일단 써놓자. 그러면 알았어. 완소점 7g A가 6L였어. 땡땡. B는 잘 아직 모르겠어. Wg이고 C는 12L야. 이렇게 볼 거야. 그런데 문제 조건을 가서 봤더니 1리터가 몇 몰이라고 주어진 게 없어. 항상 이거 자주 보는 거거든. 잠깐만. 몇 리터가 22.4리터가 보통 1몰이거든. 영도실 기압에서. 문제를 아무리 봐도 있잖아. 1리터가 몇 몰이라고 주는 게 없잖아. 그럼 온도를 엄청 낮춰가지고 1리터가 1몰이 되게 만들어 실험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지. 그래서 그냥 부피를 1리터를 1몰이라고 1리터를 1몰이라고 두면은 그냥 6몰. 쌤이 다 썼는데 쌤이 지워가지고 불편하고 그러진 않지. 여기 다 지우기 있으니까 펜이 있으니까 12몰 이렇게 봐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지. 자, 그리고 Wg 저거 찾을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다. 자, 혼자 풀어도 돼. 여기가 델타 G가 되고 여기가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B는 델타 G는 델타 V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g이 9리터니까 9몰 이렇게 써주면 된다. 그러면 다 구했네. W가 1.5g이거든. 그러면 W 1.5g이니까 2분의 3g은 곱하기 39 2분의 3g은 39, 27 27
이렇게 되겠다. 잠깐만. W 2분의 3. 아니, 좀 이상하더라. 샤니? 잠깐만. 2분의 3, 2분의 1g 9몰 맞고, 잠깐만. 선생님이 숫자 계산 맞았니? 잠깐만요. 델타 G가 2분의 3에서 이따 빼니까 2분의 1g 2분의 1g이고, 그러면 2분의 3g이니까 맞는 것 같은데? 2분의 3g이니까 39, 27몰 이렇게 양변에 3을 곱하니까 27g 27몰 숫자 맞는데? 3분의 18몰 P질량이 델타. 쌤 숫자 어디 계산 틀렸니 혹시? 쌤 숫자 이거 반기수비가 안 맞는데? 잠깐만 어디? 2분의 3 12몰이 2.5g. 델타 G가 2분의 1g이고, 부피에 그렇구나. 쌤이 잘못 썼다니. 다시 회복되니. 여기가 2분의 1g이 아니지. 델타 G가 2분의 1W지. 2분의 1W. 쌤 W로 좀 삭제해버려서 습관이 돼가지고 2분의 1W고, 여기가 9몰 이렇게 된다. 그러면 2분의 1W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3은 9g은 9몰 정리라면 2분의 3g은 W는 지금 여기가 2분의 3g이고 2분의 3g은 18몰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여기가 18몰 이렇게 나오겠다. 그러면 반응계수비가 1대 B대 C는 6대 18대 12가 되니까 1대 3대 2 이렇게 나오겠다. B는 3이고 C는 2다. 자, 여기까지 풀었으면 자,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A는 가서 봤더니 아까 용몰이 7g이었고, B는 아까 계산해 놓은 게 2분의 3g이 18몰. 18몰은 2분의 3g. 그리고 C는 12몰이 8.5g 이렇게 되겠다. 이걸 싹 1몰로 정리를 하면 숫자가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를 써볼게. 6분의 7대 이렇게 곱하니까 2 곱하기 18분의 3대 12분의 8.5 이렇게 구하는 게 지금 보기 니은을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약분시킬 거라서 여기는 6, 3, 18, 여기 12. 그래서 싹 6을 색 타입 보여주면 12대 38에 24.
6분의 7때 6일은 6, 6, 38, 3이 6, 6분의 3, 2분의 1을 다시 계산해볼게. 결론이 그래서 이렇게 약분하고 그러면 7대 2분의 1대 2분의 8.5 싹이를 곱해주니까 14대 1대 8, 26, 17 이렇게 아닌데 여기가 잠깐만요. 수정이 선생님이 틀렸어. 6분의 7대 18분의 계산 다시 하면 여기가 28대 그 다음에 2대 17 이렇게 나온다. 4를 곱하고 쌤이 약분이 틀렸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나와. 계산하는 거 쌤이 계산하고 넘어갔다. 귀찮아서. 쓰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쌤이 지금 약분이 6일은 6, 6, 38 머릿속하고 손하고 다르게 6, 6, 38, 6, 22 그래서 이렇게 약분해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 가운데가 1이 되고 그럼 7대 1대 2분의 8.5 14 가운데가 쌤 계산하니까 4 나오네. 이가 1이 아닌가? 아무튼 지금 계산이 틀렸어. 아무튼 답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 28대 2대 17로 나온다. 숫자 계산이 안 되지? 7 1, 6, 3, 18, 6, 22, 3, 2, 3, 3, 6, 9, 7대 7대 2분의 1대 2분의 8.5구나. 7대 2분의 1대 2분의 8.5 그래서 전부 다 4를 곱해가지고 28대 2대 4 곱하니까 17 맞게 나온다. 오케이? 자, 숫자 계산 단순한 거니까 지금 저렇게 2항에서 구하는 것만 그것만 해주면 된다. 됐고 나머지는 이제 화학식을 2번 써보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디귿의 문제는 요거 이렇게 주어진 양이 있으니까 요거 한 번이랑 요거 한 번이랑 한번 해봐 이런 뜻이야. 그래서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해봐 이런 뜻이거든. 하나만 해볼게. 하나만. 쌤이 보통 이 정도까지 문제를 풀고나면 그 다음부터는 귀찮아서 안 풀거든. 자, 근데 시간이 좀 아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쌤이 요거 1번 요거 하나만 한다고 쳐볼게. 그러면 이쪽 우린 지금 다 구했어. 1대 3대 1하는 것도 구했고 그 다음에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가 아까 질량비가 어디 7g 대 1.5g인데 여기 7g 더하기 1.5g은 8.5g 이렇게도 구했어. 그러면 자, 써볼게. 이가 7g이 들어있는데 주어진 게 2분의 Wg이니까 W는 1.5는 2분의 1이 3이니까 2분의 W라는 건 4분의 3g 그러면은 4분의 3g 이렇게 구할 거고 여기를 주어진 양을 부피를 물어봤기 때문에 몰반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러면 7g은 6몰 4분의 3g은 9몰 이렇게 해서 구해줄 거야. 그러면 9대 3 1대 3이니까 그래서 6 이렇게 구할 거고 3이 남고 0이 되고 6이 되고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올은 3 더하기 6은 9 이렇게 그래서 x는 9가 된다. 여기도 있잖아. 쌤이 그냥 빠르게 풀었는데
주어진 게 질량이니까 문제에서 x, y는 부피 몰수니까 질반을 몰반으로 바꿔서 푼 거야. 질반 그대로 문제를 풀어가지고 맨 나중에 남아있는 질량을 다시 바꿔줘도 괜찮다. 자, 선생님 옆에다가 질반으로 한번 풀어볼게. 똑같아. 1대 3대 2인데 7 더하기 1.5는 8.5g이 있다. 이렇게. 근데 주어진 게 지금 7g이고 4분의 3g이 주어져 있다. 2분의 3, 4분의 3. 잠깐만. 2분의 3g. 1.4분의 3g, 4분의 3g이 잠깐만. 2분의 1. Wg. W가 1.2분의 3g, 1.5g, 1.5g. 잠깐만요. 4분의 3g이 9몰이 아니지? 맞는데? 4분의 3g이 18몰, 9몰. 1대 3의 반이니까 7g이 6몰. 1대 3, 3몰, 9몰. 맞는데? 잠깐만. 근데 질반으로 하면은 선생님이 써놓고 보니까 잠깐만, A가 1.5g 주 반 7g하고 1.5g하고 반응해야 되는데 7g하고 4분의 3g이니까 저거 0.75g인데? 그럼 A가 남아야 되는데 어디 A가 바뀌고 있구나. 4분의 3g 있다. 2분의 4분 6에서 그래서 반응을 시키면 4분의 3g 더하기 2분의 3 하니까 여기가 2분의 7g을 하고 그러면 2분의 8.5g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빼면 여기는 2분의 7g이 남고 여기는 0이 되고 2분의 8.5g이 돼. 그러면 이게 질반으로 구한 거야. 선생님이 일부러 질반이랑 몰반을 비교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야. 질반은 숫자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번거롭고 복잡하다. 알았어. 2.2분의 7g 나왔어. 그러면 얘는 A가 아까 7g 6몰이니까 얘는 3몰이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는 원래 8.5g이 6몰이었거든. 그러면 여기는 8.5g이 아까 12몰이었구나. 그러면 2분의가 여기가 6몰이 된다. 이렇게 6몰. 그래서 전체 기체 부피가 9몰이야. 원래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몰반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원래 주어진 양이 질량이지만 몰수로 바꿔서 풀 수도 있고, 주어진 양이 질량이니까 그대로 질반을 풀 수도 있었는데 질반이 훨씬 번거롭고 숫자 계산도 불편하고 그렇지 그렇다. 몰반은 웬만하면 정수비로 1대 3대 2잖아. 근데 질량 반응비는 숫자 계산이 번거롭단 말이야. 그래서 웬만하면 몰수로 바꿔서 문제를 푸는 게 훨씬 좋다는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 한번 보여주려고. 사실 이런 것들 이제 혼자 막 문제 풀다가 질반으로 해보고 몰반으로 해보고 하다가 결정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봐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하면 괜찮냐? 괜찮아? 슬슬 조금 힘들어지가 그렇지 않냐? 괜찮냐? 형규 괜찮냐? 따라올 만하냐? 자, 그 다음 문제는 쌤이 보기만 할 거야. 보기만. 문제가 똑같아서 그럴 건데 보기만 하면 이 문제 스킵을 하겠다. 스킵을. 선생님 봤더니 혹시 풀어보고 싶으면 풀어봐라. 저 문제가 20번이다. 20번. 가장 킬러 문제다. 사실은 문제 푸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거나 그러진 않는다. 밀도가 상대값이니까 저기는 부피분의 질량 해가지고 밀도 아래에다가 부피를 따로 구해주면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데 이런 게 혹시 임산 풀어보고 싶냐? 건너뛰고 싶은 거 같냐? 선생님 풀어보고 싶어 하면서 힌트는 주고 넘어가려고 그래.
풀어보고 싶냐? 쌤이 힌트를 줄게. 여기는 문제 자체는 그렇게 별거는 없어. 이 문제도 있잖아. 똑같이 B 플러스 유형이야. 그리고 제가 너희 학교에서는 이 시험 문제는 안 나오긴 할 거야. 절대 안 나올 건데 쌤이 조대요고는 안 나올 건데 쌤 고등학교 1학년 가르친 학생 중에 한 명이자 조대요고 이번에 너희 과학 중점반 따로 있어? 네. 그 과학 중점만 써서 고리 갔다 하네. 그럼 네가 좀 답이 되잖아. 네. 쌤도 이거 마음속으로 절대 내생 못하고 고생할 건데 그래요. 언제 썼구나 이렇게 썼는데 조대요고에서 안 나올 거야. 자, 가보자. 여기는 그냥 있잖아. 그래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이유는 A 대 1 대 C가 되는데 만약에 개념성 잠깐 A가 C도 커. 그러면 C가 A가 사라진 만큼 많이 만들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전체 부피는 감소한다. 이해됐냐? 괜찮냐? A가 C하고 똑같으면 일정이야 그래프가. 그리고 C가 더 많아 그러면 부피가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증가하는 거고 V1, V2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 그랬잖아. 저기를 잡을 때 밀도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 그냥 여기는 밀도 값을 있잖아. 여기를 실제 값으로 놓고 여기가 y절편이가 y절편에서 밀도는 그냥 y절편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지금 B가 8g이었으니까 8g 이렇게 되면은 얘가 8인 거예요. 그러면 밀도 V1은 1리터는 1몰 이렇게 놔도 상관이 없는 거야. 문제 풀 때. 그래서 구해주면 되는 거고 무슨 점? 형규야? 생성물 존재하면은? 완소점. 완소점에는 뭐만 있어? 반응물 없고 생성물 있어. 생시만 있는 게 생시만. 그래서 완소점은 Y1후 완소점의 밀도는 V2분의 18 더하기 애초에 B가 8 있었고 14 그러니까 11 이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V2는 2몰 2몰 이렇게 나오는 거다. 그렇지? 그럼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살짝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만 생각하면 돼. 이건 밀도를 줘버렸기 때문에 이거 완소점이잖아. 여기가 델타 원래 부피로 따지면 델타 G가 델타 V의 변화량인데 여기는 지금 밀도를 계산할 거니까 혼합 기체 밀도는 그냥 따로따로 전체 각각의 기체의 질량, 각각의 기체의 부피, 뭐 이렇게 몰수 이렇게 해서 그냥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여기만 선생님이 여기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데 참 지금 완소점에서 여기가 생C가 2몰이 있고 그다음에 2몰의 질량이 8 더하기 14니까 22g이 만들어져 있는 거다. 괜찮으냐? 그다음 너희 학교 이거 나오면 네가 이거 맞추면 1등급이. 우리 학교는 스타일이 좀 그래. 쌤이 옛날에 조대요고 1점대 후반 여학생 가르쳤었는데 시험 문제가 문제집이 개념소 교재를 써가지고 자 여기서 봐봐
B를 몇 그램 추가했냐면은 자, 델타 G B A다. A를 추가했다. 여기는 A 플러스 0이다. B가 여기가 일정이고 A 플러스 0이었다. B를 몇 그램 추가했냐면은 10, A를 14g 추가했다. 헷갈리네. 델타 G하고 다시 또박또박 써야 되겠네. 델타 G는 A가 14g을 추가를 했다. 얘가 있잖아. 몇 몰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걔를 X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밀도라는 건 전체 부피가 생C하고 그 다음에 A 기체하고 그 다음에 총 질량 해주면 되니까 생C가 2몰이었고 A 기체가 X몰이었고 그 다음에 생성물 C의 질량이 22g이었고 추가된 A 질량이 14g이었고 그래서 요게 9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마지막 하나만 저거 밀도 구하는 거 저거 하나만 쌤이 요거 하나만 요게 좀 한두 번 안 해보면 저렇게 구하는 걸 순간적으로 발상을 못 해낸다. 저거 하나만 꼬락 기체니까 이렇게만 해가지고 뻔 풀고 싶으면 풀어봐도 된다. 자, 형기도 한번 풀어봐라. 우리 학교는 이런 문제 한 문제 정도는 혹시 끼어들지 않을지 모르겠다. 풀어보고 쌤이 문제 지금 통과할 거야. 문제 가서 한번 풀어봐봐. 쌤이 시험에 더 잘 나오는 문제가 있다. 이 문제가 보면 16년 9월 19일이다. 19번 문제니까 나름대로 난이도가 되게 높아. 근데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어. 시험 문제 나오면 쉽게 풀어주면 돼. 암산도 가능하다. 이 문제는. 쌤이 이거 정답률 써놨어. 정답률 30몇 프로야. 그런데 참 기본 원리를 좀 알고 있으면 된다. 저기도 A가 들어있는 실린더에다가 B를 넣었어. 이거 B 플러스 0이구만 할 거야. 근데 있잖아. 봤더니 기역과 니은에서 C의 질량은 같대. 그 말은 Y절편에다가 맨 처음에 A를 집어넣고 나서 반응을 계속 시켰는데 중간에 완소점이 지난 거야. 기억이 오기 전에 또는 딱 기억 순간에. 그거 이해되냐? 그러니까 완소점을 지나버렸으니까 A가 싹 소진됐으니까 그 뒤로 B를 막 더 추가해 집어넣어도 반응이 안 일어났던 거거든. 그래서 생성물 C의 질량이 같은 거거든. 그러면 해답지가 잘못 나와 있는 문제들도 가끔씩 있다. 근데 여기가 완소점이거나 가장 아니면 중간이 완소점이어도 상관이 없어. 문제 조건에 따라서는 나중에 고하기만 하면 될 거거든. 그래서 아무튼 어디가 완소점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있잖아, 우리가 보통 완소점이면 그래프에서 이렇게 꺾이거나 감소하거나 이렇게 가거나 세 가지가 있단 말이야. 꺾인 점이 없어. 꺾인 점이 없다는 건 당연히 쌤이 지난번에 이거 미리 알고 있었던 게 있어. 꺾인 점이 없다는 건 마치 있잖아, 그냥 A랑 B가 반응을 하지 않아. A라는 기체가 딱 있었는데 들어있었는데 B를 갖다 딱 집어넣었어. 그럼 B가 반응하지 않고 있잖아. B가 여기 위에다가 조금 채워지고 넣어준 B가 조금 채워지고 넣어준 B의 몰수만큼 전체 부피가 증가해버린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이런 거지. A가 맨 처음에 만약에 3을 있다고 가정할게. 그럼 있잖아, 어디선가 반응하지 않는다고 쳐볼게. 전체 기체 부피 B를 1몰 집어넣어주면은 A랑 B랑 반응하지 않아? 그럼 전체 기체 부피는 5몰이 되는 거야. 이렇게 B를 2몰 집어넣었어. 근데 A랑 B랑 반응하지 않아. B 2몰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2몰 채워져 가지고 원래 3몰 있던 데가 2몰 채워져 6몰이 되는 거야. 이렇게 A랑 B랑 반응하지 않으면 기울기가 1로 그냥 증가하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갔어. 근데 있잖아, 앞에서 다시 우리가 이번에는 완소점 지나는 그래프 이렇게 한번 그려볼 거야. 완소점 지나는 그래프도 있잖아. B를 1몰을 추가했어. 그럼 부피가 똑같이 1몰이 증가하는 거야. 기울기가 1이야. 여기도 기울기가 1. 완소점이 6.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반응하지 않은 것처럼 가면은 거기도 기울기가 1이야. 그 말은 애초에 반응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건 뭐냐면 C가 생성물 C가 야 C가 A한테 물어봐. 야 A야 너 얼마 사라졌어? 저 반응해가지고 아무튼 뭐 한 0.5몰 사라진 것 같은데요? 알았어 0.5몰 C가 만들어줄게. 야 B 너 얼마 사라진 것 같아? 제가 요 해보니까 저는 들어가자마자 0.3몰 사라진 것 같아요. 알았어 그럼 내가 너 B 거는 0.3몰도 만들어줄게. 그러면 마치 B 0.3몰이 C 때문에 채워져 있어가지고 A도 0.5몰 안 사라진 것 같고 B도 0.3몰 집어넣는데 안 사라지고 그대로 있는 것만큼 그대로 좀 느껴져. 이해되냐? 그러면은 여기 반응 계수를 어떻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여기 어떻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수식 쓰면은 C가 A도 사라진 거 만들어줘. B 사라진 거 만들어줘. 그럼 얘냐 위에 거냐 아래 거냐? C 입장은 빙의를 해봐. 위에 거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완소점씩 가는 거 있잖아. B 플러스 이용해서는 A 더하기 B는 C라는 거야. 이해됐냐? 외워야 돼 반드시. 그러면 외우면 문제 풀이가 얼마나 간단하고. 이거 원래 킬러 문제 스타일이어가지고 쌤 이거 노트에 다 있는 쌤 나도 노트 한번 보여줄게. 노트 쌤이 자꾸 지저분해가지고. 그래? A 더하기 B는 C야. 그리고 자 문제를 봐볼게.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있잖아. 이거 물어봤다 이거. 그래? 지금 있잖아. 1대 B 대 C인데 1 플러스 B는 C거든. 그러면 B 마이너스 C는 마이너스 1 나오네. 그치? 그렇게 되고 Y1 후야. Y점 있고 완소점이 이거 계산해보면 기억에서 저기 정확히 저기 나오긴 한다. 근데 처음부터 저게 나온다고 그 작정해놓고 문제를 풀면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저희가 완소점이야 라고 해놓고 풀면 말이 안 돼. 말이 계산을 해야 돼. 하지만 여기가 완소점이 하더라도 이렇게 있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는 셈이 델타 G 델타 V B가 델타 G는 델타 V다. 이렇게 B가 델타 G는 델타 V다. 저 기호를 외울 거야. 저 기호를 자꾸 써버렸대요. 그러면 나중에 기호는 실제 시험에서는 기호를 안 쓰게 돼. 평소에 많이 쓰면. 그래서 B의 질량이 변화량 1g이네. 부피가 11리터네. 그치? 근데 문제에서 1몰의 부피는 24리터라고 줬어. 그럼 12리터는 몇 몰이니? 2분의 1몰. 그래서 2분의 1몰. 그러면 1몰은 2g 이렇게 된다. B의 분자량, 현기의 분자량 다섯 글자로 1몰이 질량. 그럼 2네 2. 그러면 B-C 곱하기 B의 분자량은 마이너스 1 곱하기 2네. 그러면 마이너스 2. W는 상대값 W쌤이 떼버렸어. 이렇게 풀어 이렇게. 그래서 미리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다. 저걸 만약에 있잖아. 정석으로 풀면 기역점에서 화학반응 한번 쓰고 니은점에서 화학반응 한번 써가지고 저희 완소점을 지났으니까 A가 한 개 반응물이야. A이 사라져 버렸어. 화학반응 2번 써가지고 가서 계산을 해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야. B를 따로 구하려고도 해야 되고 C도 따로 구하려고 해야 돼. 저렇게 풀지 않는다 실제로는. 이렇게 풀면 암산도 가능하다. 문제 실제로. 자, 이 문제 중요하다. 시험에 잘 나온다. 자, 다시 정리를 한 문제를 딱 보러 왔어. 잠깐만 꺾인 점이 없잖아. 이거 B 플러스 0에서 꺾인 점이 없어? 그러면 있잖아. 머릿속에서 A 더하기 B는 C라는 거야. 쌤이 자꾸 지금 쓰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쌤이 어제도 말했지만 PF-5 유형에서 이렇게 나오면 부피가 일정한 거예요. 저거는. 그래서 쌤이 그거 구분하려고 자꾸 쓰는 거야. 그래? 그럼 문제에서 잠깐만 그러면
1 더하기 b는 c니까 b만 c는 마이너스 1 딱 잡아놓고 잠깐만 여기 얼마지? 1g 여기 얼마지? 12리터 잠깐만 24리터니까 1g은 2분의 1몰인데? 1몰은 2g인데? 그러면 값이 마이너스 1 곱하기 2에서 1몰은 2g인데 2 곱하기 1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풀어 그냥 실제로 시험 볼 때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잘 낸다 교수님 이런 문제 쌤이 여러 번 봐서 그런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쌤이 B 플러스 0의 복습용 문제다. 복습용 문제 풀어보고 싶으면 풀어봐도 되고 쌤이 굳이 추천하지는 않는다. 쌤이 이거 고3용이거든. 여기는 고3용 복습 문제라서 학교 대신에 쌤이 안 나올 거야. 근데 그냥 쌤이 저거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3점짜리 문제다. 쌤이 거기서 뽑은 거거든. 학교 시험에 안 나와. 학교 시험에서 수능 특강에서 문제를 학교 선생님이 그것도 좀 올해 수능 특강 지금 아직 나왔나? 근데 작년 거에서 낸다, 재작 낸다 그럼 있잖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야, 엿 먹어라. 너 골탕 좀 먹어봐. 이런 뜻의 의미가 돼. 쌤이 여기는 고3용이라서 안 해도 괜찮다. 하고 싶으면 하고 쌤한테 풀고 나서 질문해도 괜찮다. 그리고 여기도 쌤이 이 문제도 나중에 밀도가 나오는데 밀도 유형이 따로 있는데 이것도 3, 4월 달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훨씬 낫다. 다음 문제 하고 또 마찬가지다. 그 다음 문제 마찬가지고 이 문제도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밀도 문제다. 밀도 문제인데 그것도 쌤이 다음에 풀 건데 이것도 있잖아. 부피 그래프를 따로 그려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난이도가 아주 높거나 그러진 않는데 당연히 처음 풀어보면 어렵다. 이게 왜 어렵냐면 밀도 그래프는 질량이 점점 커져가는 거야. B를 넣어주면 넣어줄수록. 그래서 넣어준 B의 질량 대비 부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하는지, 부피가 증가하긴 했지만 질량 추가하는 B가 더 큰 건지, 거기에 따라서 밀도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조금 빨리 푸는 방법이 있다. 근데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옛날 문제 20번 문제다. 이 문제도 쌤이 이건 풀고 갈 거야.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고 그 다음에 쌤이 있잖아. 실제로 이거는 그냥 아까 문제처럼 빠르게 푸는 방법이 있다. 쌤 그걸 한번 해보려고 한다. 쌤 이 문제는 독특하다. A가 분해되는 반응이다. 우리가 보통 화학식을 A, B, C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근데 이 문제는 그게 아니야. C가 있는데 C에다가 열을 가해줬더니 얘가 A하고 B로 변해간 거야. C, A, B. 그러면 이제 쌤이 완소점은 이 독특해서 그래. 완소점에 가면 저기는 이 유형은 딱 있잖아. 누가 한 개 반응물 이런 게 없어. 반응물이 혼자잖아. A가 다 쪼개져서 완소점에 가면 C는 무조건 0이 될 거고 무조건 A하고 B가 남아있을 거야. 한 개 반응물 이런 게 따로 없어. 그리고 질량은 변하지 않을 거고. 자, 가볼게. A라는 기체가 있는데 BC로 분해될 거예요. 시간 지나고. 그래서 반응 시간에 따른 밀도를 줬다. 밀도를. 하지만 여기 쌤이 이거를 캠 유형이라고 부른다. 캠 유형. C가 A, B로 가는 거 캠 유형. 쌤이 기억하라고 캡이다. 캡. 캠 유형은 B 플러스 유형이 아니야. B 플러스 유형은 질량이 점점 계속 B를 초과해 집어넣으니까 항상 증가하는데 이 유형은 질량이 일정하다. 질량이 일정.
자, 그래서 요거만 잘 기억해 주면 된다. 자, 얘도 똑같이 y점 그리고 여기가 완소점이라고 한번 해볼게. 완소점이 대충 확대로 보면 대충 요 정도 되겠네. 여기가 완소점, 뭐 이후점 이런 건 없어. 완소점 이렇게 될 거고. 자, 부피를 구하러 간다. 그러면 y절편의 부피를 v1, 완소점의 부피를 v2 이렇게 넣을 거야. 근데 밀도가 좋아졌어. 밀도는 항상 먼저 부피를 바꿨었지. 그래서 보자. v1분의 W 있으니까 K g은 2분의 5 다시 V2분의 질량은 안 변해. K g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상대값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겠지. V1분의 K g인데 V2분의 K g은 2분의 5 대 1이라는 거야. 밀도 비례. 그러면 했잖아. K를 어차피 상대값이니까 Y값도 1로 두고 풀어도 상관이 없겠다. 그러면 K를 1로 두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K가 1이라고 두면 K는 1 두면은 그리고 저 상대값을 실제값이라고 놓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V1은 5분의 2 원래 1g 놓고 푸는 거거든. 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면 귀찮기 때문에 분수가 나오잖아. 쌤이 너희도 좀 답지 이런 거 보면 있잖아. 쌤이 귀찮아가지고 K를 5로 놓고 문제를 풀어. 쌤이 그냥 1로 놓고 풀게. 쌤은 이렇게 5로 놓고 풀면 5를 두면 V1이 2라는 정수값이 돼. 그럼 그렇게 풀는 게 되게 편하거든. K를 여기 5로 주면은 V1은 2가 되니까 겁나 편하지만 그런 발상을 시험 문제 풀 때 못할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2학년들은. 그러면 시험 볼 때 안정적으로 내가 맞출 수 있는 방법으로 갈 거야. 그래서 그냥 1로 둘 거야. 선생님이 3학년이라면 무조건 잘 보고 오라고 두라고 한다. 근데 잘 생각하면 이렇게 줄 거야.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V1은 2분의 5가 될 거고, 그 다음 여기는 V2는 1이 이렇게 될 거다. 그러면 어차피 그냥 1리터가 1몰이라고 두면 이게 몰이라고 놔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저 그래프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거든. 화학적으로는 처음에 급격하게 반응이 일어나면서 부피가 막 줄어. 마지막에는 좀 천천히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귀찮으니까 우리는 그냥 반응 비례수로 그냥 이렇게 반응이 그냥 일직선 일어났다고 치자. 그래서 반응이 끝나서 완소점이야 이렇게 칠 거야. 실제로는 저건 화학에 좀 원리가 있다. 여러 가지. 아마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달에 들어가서 배우는 내용이 있거든. 원래 그 내용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건데 저렇게 나왔으면 부피로 여기를 부피로 계산하고 이를 그냥 시간 t로 준다고 치면 처음에 부피가 2분의 5몰이 있었어. 1g이야. 다 반응이 다 끝나고 났더니 1몰, V2는 1몰이고 1g이 된다. 저기 여기 점에서는 있잖아. 생성물이 A하고 B니까 A하고 B의 몰수가 합쳐가지고 1몰인 거고 A하고 B의 질량을 다 더해도 1몰인 거고 저렇게
된다. 저 혼합 기체니까. 그러면 미안해. 선생님 숫자 틀리면 자꾸 불러줘라. 2분의 5가 아니지. 무슨 말이 안 되지. 5분의 2지 5분의 2. 왜냐면 밀도가 커졌다 작아졌으면 부피가 작아졌다 커져야 되는데 선생님 손아프 봤더니 안 맞는 거야. 미안해. 틀렸다. 5분의 2몰이다. 5분의 2몰 5분의 2몰 선생님 숫자 계산이. 쌤들 문제를 있잖아 워낙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좀 선입견을 가지고 대충 풀거든. 문제를 좀 끝까지 안 읽는 습관도 진짜 많고. 자 가볼게. 그러면 이렇게 간다. 5분의 2몰에서 여기가 V1이었다. 여기가 V2가 1몰이 되는 거다. 질량 똑같이 1g 똑같이 1g 이렇게 가졌다. 문제에서 있잖아 뭘 물어봤냐면 요 지점에서 Y 지점에서 A의 질량을 물어봤어. Y 지점에서 지금 한참 B하고 C가 지금 생겨가는 중이야. 생겨가는 중이니까 저기 지금 Y 지점에는 기체가 아직 반응이 지금 분해가 덜 된 A도 남아있고 생성된 B도 남아있고 생성된 C도 남아있는 거야. 그때 남아있는 A의 질량을 WX 이렇게 WY 이렇게 줬다. 얘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WX는 맨 처음에 주어진 A의 질량이니까 우리가 여기를 1g으로 이렇게 놨어. 놨기 때문에 WYg만 구해주면 돼. 그러면 저때의 밀도가 4분의 5야. 4분의 5. 저때 부피를 구하러 가자. 쌤이 Vx라고 할게. 저때를 부피를. 그러면 자, 밀도 4분의 5인 지점에서 부피가 얼마인지 몰라. Vx야. 근데 우린 질량 도전은 질량은 안 변해. 1g이야. 그래서 Vx는 틀리지 말아야지. 5분의 4. 5분의 4몰이 된다. 그러면 그러면 저 VT 그래프를 갖다가 표시를 해보면 5분의 1, 2, 3, 4 이게 5분의 5야. 그러면 여기가 5분의 3몰이 된다. 그러면 5분의 1, 2, 3, 4, 5 이렇게. 그러면 그냥 이렇게 푸는 거야. 잠깐만 얼마나 남았어? 그러면 반응의 진행률이 총 있잖아. 여기서부터 하나, 둘, 총 3칸이구만. 5분의 2에서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 5분의 3, 5분의 4, 5분의 5 3칸이네.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갔네. 그럼 현재 있잖아. 여기까지 와 있네. 현재 전체의 3분의 2가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1g의 질량이 있었는데 1g이 이렇게 갈 거야. 근데 3분의 2가 반응이 진행이 된 거야. 까지 3분의 2가 반응이 되는 거야. 반응.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전체 1g에 3분의 1이 남아있는 거야. 이해됐냐?
괜찮냐? 괜찮냐? 좀 어려운데. 그래서 답은 일단 3분의 1이야. 자, 여기를 조금 크게 생각해 볼게.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서 좀 많이 어렵나? 선생님이 나란히 보면서 딱 반응 봐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탁탁탁 캐치가 되는데 지금 나란히 보질 않으니까. 여기 어디서 잘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야? 싹 다? 아니지. 어디? 저 표 그리는 거, 부피 그래프 그리는 게 저게 좀 애매하냐? 3분의 2부터? 자. 제일 혹시 전반적으로 다 어렵냐 이거가? 쌤이 이 문제 좀 어려워. 딱히 아예 수식 진행하는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잘 있냐? 이거 적을 때? 일단은 괜찮냐? 이렇게 다 전반적으로 좀 어렵냐? 자, 다시 갑니다. 쌤이 다시 그릴게. 자, 이렇게 그렸어. 그러면 애초에 얘는 WX가 우리는 1g이라고 줬고 부피를 계산해봤더니 5분의 2몰이 있었어. 근데 얘는 싹 분해돼가지고 A가 B하고 C가 만들어질 거야. 그래서 완소점에 가서 부피를 봤더니 질량은 똑같이 1g인데 얘는 B하고 C를 합쳐가지고 1몰이 되는 거야. 그래야 밀도가 1분의 1 해가지고 1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됐냐? 동규? 그러면 얘를 그냥 있잖아. 이렇게 보자는 거야. 시간에 따라서 지금 여기가 부피니까 1몰과 5분의 1몰이니까 이거 5분의 2몰 1몰이야. 그럼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부피가 늘어나서 처음에 5분의 2몰이었던 게 나중에 1몰이 됐을 거야. 그렇지? 원래는 반응 속도가 앞에는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하는데 중간값을 가서 봤더니 밀도가 4분의 5인 지점이 있어. 밀도가 4분의 5인 지점에 부피를 가서 구해봤더니 부피분의 질량 1g은 4분의 5니까 Vx가 5분의 4까지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여기가 5분의 Vx는 5분의 3몰이야. 그러면 이 여기를 일단 지우고, 자, 5분의 2몰, 여기가 1몰이야. 그러면 5분의 2, 5분의 1, 5분의 2, 5분의 3, 5분의 4 눈금까지 찍었어. 여기까지는 5분의 4몰이 지금 여기가 지금 시간이 요만큼 흐른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시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3시간 걸린다고 칠게. 저 화학 반응이 다 끝날 때까지. 근데 지금 애초에 5분의 2에서 화학 반응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야. 근데 지금 분해돼가지고 5분의 3몰까지 증가했고 5분의 3을 증가해서 3칸 중에 지금 2칸을 간 거야. 이만큼 화학 반응이. 그러면 시간이 똑같이 이만큼 시간이 흐른 거야. 전체 3시간 중에 2시간이 지나간 거야. 그치? 전체 양이 원래 1g을 갖고 있었는데 C가 1g을 갖고 있었는데 C가 아니라 A지? A가 1g을 갖고 있었는데 B 더하기 C하고 나눠져 가면서 얘가 싹 사라지고 얘가 만들어질 거야. 근데 지금 사라지는 비율이 3분의 2 공정만큼 왔어. 쌤이 저 그래프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분해가 된다고 좀 직선 그래프로 그려놓은 거거든. 3칸 중에 2칸이 왔네 이렇게 생각해줘야 된다. 그니까 1g이 다 분해되는데 만약에 3시간이 걸려. 다 분해되는데 근데 지금 현재 2시간 지났어. 그럼 전체 양의 3분의 2만큼 분해가 지금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1g 중에 3분의 2가 있으니까 1 하니까 3분의 2g이 분해돼서 사라져버리고 지금 남아있는 양이 3분의 1g이 된 거다. 됐냐? 자,
자, 이 문제도 아까 앞에 있는 문제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문제가 20번이니까 당연히 어려워. 이 문제를 쌤이 한번 설명해서 이거 다다닥 이해하면 천재급이지. 좀 옛날 문제긴 하니까 그러긴 하는데 학교 쌤이 최근 킬러 문제 20번은 못 낸다. 아무도 못 풀어. 시험에 내버리면. 옛날 킬러는 그나마 저 지금보다는 덜 킬러였거든. 그래서 그런 거거든. 쌤이 여기 답지 파일 줄게. 쌤 답지 파일에 적어져 있다니. 자, 문제를 딱 다시 보러 가는 거야. 보러 가자. 문제를 딱 보러 가자마자 있잖아. 캠 유형이네.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이 얘가 다 소진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돼서 완소점이라는 거는 남은 반응물이 따로 없네. 생성물이 그냥 다 완소점이야. 요게 첫 번째 기억하는 거야. 캠 유형이네. 완소점 가면 반응물 싹 사라지고 남는 거 없겠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 다른 밀도 문제 쌤이 또 많이 나온다는 문제가 똑같은데 밀도가 나왔어? 그러면 밀도 나왔어? 그럼 있잖아 2학년 때는 부피 그래프로 바꿔서 문제를 무조건 다시 그린다.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질량 보존의 법칙 K 완소점이고 질량이 일정하니까 B 플러스 유형은 질량이 일정하지 않다. BF 올 유형은 질량이 일정할 거야. 이해됐냐? 이해되지? 그래서 밀도가 큰 값에서 작아졌다는 거야. 그러면 밀도라는 게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은 얘가 일정이야. 근데 밀도가 크다는 건 부피가 작다는 거야. 2분의 5가 1보다 상대적으로 밀도가 커. 그러면 부피가 더 작다는 거야. 부피가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이렇게 갔다는 거야. 그리고 있잖아, 저희 부피를 갖다 쓸 때 있잖아, 쌤이 그냥 있잖아, 질량을 1g으로 잡았잖아. 1g 잡았기 때문에 역수를 갖다 써주면 그냥 바로 부피야. 부피분의 1g이지. 부피는 밀도분의 1g이야. 밀도의 역수를 써주면 부피가 5분의 2구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1인 거야. 그냥 중간에 4분의 5는 그냥 5분의 4구만 부피가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원래 전체 3분의 2가 진행이 됐는데 전체 1g 있었는데 3분의 2가 진행돼서 얘가 분해가 끝났겠네. 따라서 남아있는 거는 3분의 1g 남아있겠네. 실제로는 이렇게 풀어. 쌤이 설명용을 막 길게 설명하겠지만 이제 익숙해지고 한 번 풀거나 두 번 풀고 나면 두 번째 풀 때는 문제가 저렇게 풀릴 수도 있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제를 어렵다고 생각하죠. 학교 선생님들은 뭐 화학 2반, 3반 가르치면 똑같은데 몇 년째 가르쳤을 거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문제가 뭐가 어렵다고 그래? 이렇게 표현해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시험에 잘 낸다. 원래 물론 출제 의도는 저거 일일이 다 화학반에 써서 해봐 이런 의미도 있어. 그래서 밀도 계산 해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쌤이 B 플러스 형 다 맞힐 거야. 맞히고 쌤이 이제 화학 반응식에 한 2번 정도 시간 투자하기가 좀 많이 투자하는 거야. 쌤 원래 계획 써놓은 게 따로 있긴 한데 2번 정도 시간을 더 투자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거야. 많이 어려울 거야. 2번이. 지금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은 많이 어려운 것들이 남아있어. 그래서 딱 샘플 문제 학교 시험에 나오면 샘플 문제 풀고 갈 거야. 쌤이 좀 만자에 나와 있는 걸 풀까 말까 좀 생각 중에 있는데 이렇게 하고 나고 그러면 그 다음 단원부터는 진도를 엄청 빠르게 나갈 거야. 그 다음 단원의 진도는 어렵지가 않다. 일단 몰이 엄청 어려운데 생각보다 우리들이 어렵지 않게 따라와줘서 아무튼 템이 진짜 다행으로 생각하긴 한다. 네, 제가 생각보다 그래도 듣던 소음보다 좀 덜 어렵지. 그렇죠. 듣던 소음대로 어렵냐? 네. 소음보다 더 어렵진 않고 다행이다. 용기 할만하지? 왜 할만하겠냐? 너희 나 잘 모르는데 1학년들 다쌤 훌륭하게 잘 가르쳐서 그러는 거야. 그런 거 같지? 애들 절대 고독도 가지를 않아. 자, 쌤이 항상 이렇게 농담합니다. 나중에 자 여기 있잖아.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중이냐면 여기까지 2개 왔다. 여기는 엄청 쉬워. 학교 가서 할 거야. 그래도
의외로 저기 상위권 학생들은 화학과 오리상을 암기가 헷갈려서 너무 쉽게 생각하면 틀린다. 저건 중위권 애들이 잘 맞춘다. 저거 왔어. 엄청나게 쉽다. 여기가. 저기도 있잖아. 쌤이 암기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싹 정리를 해놨어. 숫자 암기하는 게 좀 많거든. 엄청 쉽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엄청 쉽다. 그래서 쌤이 저거 두 개는 정말 정말 빠른 스피드로 탁탁탁 끝내고 갈 거야. 거의 문제 자체를 푸는 게 쌤이 문제 조금만 풀어주고 할 건데 큰 의미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거든. 중화은행이 2학년 2학기 말이야. 있잖아. 지금 중간고사는 지금 겨울방학 때 시작해가지고 5월 첫째 주나 4월 말에 시험 보니까 거의 한 4달 준비한단 말이야. 근데 중간고사 보고 나서 기말고사 때는 준비 기간이 2달도 채 안 돼. 그래서 쌤 생각에 모든 학생들이 이번 처음으로 1학기, 물론 쌤이 한 학기 끝난 학교를 그동안 많이 썼거든. 고교학점제에서는. 여기 대비가 잘 안 돼. 2학년 2학기 막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나면 여기까지 보통 시험지를 내거나 아니면은 여기까지 내거나 이렇게 할 거거든. 그러면 맨 끝이잖아. 대비가 안 돼. 쌤이 나중에 시간 되면 저기를 방학이 끝나기 전에 아무튼 저기 조금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양이 엄청 많거든. 중간에 기말까지는 짧은 두 달 정도 기간에. 그래서 쌤 순서를 바꿔서 갈 수도 있다. 생각해 주면 된다. 있잖아. 오늘 저기 문제 중에 쌤이 여기를 풀어갖고 올 건데 스킵할 문제들은 스킵을 해도 된다. 그럼 쌤이 여기를 스킵은 이 문제 스킵해도 된다. 풀고 싶으면 풀어서 상관이 없다. 쌤 답지는 같이 써서 올려줄 거냐? 여기도 있잖아. 어렵다. 근데 있잖아. 여기도 쌤이 오늘 안 했지만 엄청나게 빠른 풀이가 있다. 빠풀이 있다.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 선생님이 쌤이 요건 근데 빠풀이 조금 진짜 몇 줄 안 돼. 좀 어렵긴 해. 그래서 풀고 싶으면 풀고 와 된다. 쌤이 나중에 시간 되면 저거 빠풀이 있으니까 해줄 거고. 여기 스킵해도 된다. 풀고 싶은 사람, 형이 풀고 싶으면 풀어도 되고, 정이 너도 풀고 싶으면 풀어도 돼. 풀고 싶으면 풀어도 돼. 쌤 추천하지 않는다. 여기도 스킵이다. 풀고 싶으면 풀어도 된다. 쌤이 내신이 안 나와서 그래. 스킵. 여기 수특 문제에서 고3용이라서. 그리고 그 앞으로는 다 풀어봐야 되는 반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빠진 문제는 없구나. 있잖아. 오늘 B 플러스 문제 용했던 거 반드시 복습하고 똑같은 문제 다시 풀어봐. 싹 지우고 다시 한번 풀어보고, 빠지면 다시 풀어보고. 형규 너는 물리 다음 주까지, 다음 주 할 때.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 날 화학을 하자. 형규야. 그때 와서 보고. 화학 하자. 목요일에 하루 해가지고. 그래서 가자. 고생했다.